부모님이 계실 땐 그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형제자매가 남보다 더 멀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부모 사망 후 형제자매가 왜 원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 씁쓸한 현실을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생의 인연이 왜 원수가 될까요? 형제자매는 인생에서 가장 오래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어릴 땐 장난도 치고 부모님 품 안에서 함께 자랐죠.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속, 장례 절차, 묵혀온 감정.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형제자매는 갈라섭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 가장 많이 싸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집 한 채와 예금 5천만 원이 있을 때 장남은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 집은 내 거다. 차남과 막내는 법대로 나누자. 이 말 한마디가 시작되면 감정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집니다. 다음은 씁쓸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 한 채 때문에 갈라선 세 형제의 사례입니다. 경기도에 살던 70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세 형제에게 남긴 건 시골집 한 채와 예금 2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큰형은 내가 부모님 병간호 다 했으니 집은 내 몫이라고 주장했고, 둘째와 셋째는 그럼 예금은? 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형은 집을 팔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버텼고, 둘째 셋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로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집 한 채가 형제를 갈라놓은 겁니다. 두 번째, 어머니 유품 때문에 5년째 불화가 계속되는 사례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금반지 하나. 장례식장에서 큰딸이 그것을 챙기자 작은딸이 왜 혼자 가져가? 하며 다퉜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물건 하나가 5년째 마음의 칼날이 되어 결국 카카오톡 차단과 SNS 차단으로 끝났습니다. 유산의 크기가 아니라 서운함이 쌓인 감정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어서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분쟁의 근본 원인은 돈만이 아닙니다. 첫째, 부모의 편의 기억. 엄마는 항상 형만 예뻐했지. 아버지는 막내만 챙겼어. 둘째, 돌봄에 대한 보상 심리. 내가 부모님 모셨으니 더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오해가 폭발하는 경우입니다. 장례비, 제사, 유품 정리 등에서 쌓인 감정 등으로 인해 결국 평생 묻어둔 감정이 상속이라는 현실과 부딪히며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사망 후 형제자매는 남보다도 더 차갑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있을까요? 먼저 사전에 유언장으로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 생전에 명확한 상속 계획이 있으면 분쟁의 70%는 줄어듭니다. 두 번째, 감정은 뒤로 하고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공정합니다. 셋째, 제3자의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법원 조정, 가사조정위원회 등 감정을 내려놓고 서류로 해결하는 게 관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또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대와 욕심이 커져 싸움이 커지고, 거의 없으면 나눌 게 없어 오히려 우애가 돈독해집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많이 남기기보다 분명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균형 잡힌 분배, 생전 지원이 분쟁을 막는 열쇠죠. 하지만 이렇게 법대로, 절차대로 끝내도 남는 건 씁쓸함입니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형제자매가 이제는 법원에서 서로를 피고 원고라 부르는 현실. 내가 이러려고 형제였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명절에도 텅 빈 마음으로 밥을 먹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평생의 인연이지만 한번 금이 가면 남보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작은 오해라도 풀어두는 것. 그게 남은 인생을 덜 씁쓸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